전설로만 전해지던 북한의 비밀 조직이 마침내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하며 조직의 건재함과 김정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평양을 순시하던 김정은 차량 폭발의 시도 자신들의 짓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며 김정은에 도발했다고 합니다. 노발대발한 김정은은 이들 조직 색출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쉽게 잡힐 것으로 보였던 조직은 다시 연기 속으로 모습을 감춘 상황.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을 위협하는 비밀 조직 무궁화와 관련된 정보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심각한 모습으로 북한의 현실상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죠. 특히 한국과 중국 등 국경지대를 통해 들어오는 전자기기를 통해 북한 주민들도 외부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북한의 보복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철저하게 뿌리 뽑기 위한 공포정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에 이르는 정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주민 사이의 탈출 의지를 꺾는 사상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식량을 미끼로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노예들에 양산하고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올해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유엔 총회의 북한 문제를 제시, 각 국가들에게 북한 탄압과 제재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알려 북한의 국제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당간부에게 바쳐 먹을 것을 얻는 현실도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정 조직을 구성,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체제를 구축하게 만들었고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감옥 구조를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당연히 내부 불만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뚜렷한 경제 성과는 물론이고 지도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한 북한 정권을 향해 주민들은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양절을 비롯해 굵직한 행사가 있어서 주민들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했던 북한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이들은 더욱 늘어났고 각자 도생을 꿈꾸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만 갔죠. 실제로 최근 북한은 해외 각지에 파견된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당에 바쳐야 하는 계획분을 현물로 낼 것을 종용했습니다. 입사할 강냉이콩 등 작물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곡물을 최대한 바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내무성, 대외경제성, 군수공업부 등 외부의 인력을 파견한 조직은 예외할 것 없이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곡물 확보를 위해 필사적인 상황, 심지어 인도를 통해 20만 포대에 가까운 쌀 수입을 현재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선박업계 관계자들에게 전해진 선박숲의 안내문을 통해 인도 동부 비샤 콰파트 남항에서 북한 남포로 쌀 1만 톤이 수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50kg 포대 단위로 운송되는 쌀은 9월 말에 출항할 예정인데요. 1만 톤의 쌀이 50kg씩 분산될 경우 배를 통해 운송될 쌀포 대수는 대략 20만 개에 이르는 양입니다. 북한에서 재배하는 단립조사를 요청한 곳도 아니고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자주 사용되는 착립종사를 요청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품종을 가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했죠. 북한이 제3국에서 쌀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몇 개월 동안 어떻게든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했으나 이조차도 한계에 봉착한 것이죠. 중국 북한 국경도 강화를 거듭해 이제는 도망치는 것도 쉽지 않은 가운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을 바에 차라리 김정은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주장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불안한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김정은이 타고 있던 차량을 노린 폭파 테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테러의 주모자로 무궁화가 지목되었다고 하죠.
폭발이 일어난 곳은 평양해방 삼거리 북쪽 창강거리 서쪽의 노동당 중앙위원거 주용 아파트 건물 뒤에 있는 창광산 단지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창광산 단지는 2011년까지 김정은 가족이 살던 지역으로 핵심 김정은 호위 세력만 들릴 수 있는 장소로, 특히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감시가 가장 엄중한 곳으로 이곳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인류는 한종족입니다. 평양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꼽힐 수 있는 부유층 거리인데요. 그런데 이곳의 오점을 노리고 폭탄 테러가 발생한 곳이죠. 이 지역으로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포와 그물 건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남은 지역 공사를 진행 현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자 했던 탓이라고 합니다. 창광산 단지에 거주하는 엘리트들을 위해 만들어진 위력시설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8채의 건물은 공사가 최근까지도 진행되던 곳으로, 이곳에서 건설 작업을 진행하던 직원으로 위장해 반체제 조직이 10호 플라스틱 폭탄을 설치한 것이라고 하죠. 김정은은 폭탄 테러에 휩싸이기 전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도착 시점에 맞춰 세팅해둔 폭탄이 터지지 않고 한참 지나서야 터졌다고 하는데요. 차량만 파괴되었을 뿐 김정은은 나중에서야 테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최고 존엄을 향한 도발은 김정은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더군다나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창광산 단지에 반란분자들이 침투했다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즉시 1호 명령을 내려 반동분자 색출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정체는 쉽게 밝혀졌습니다. 테러 이후 창광산 단지 공사 현장에서 무궁화라는 조직이 이 테러를 자행했다고 스스로 밝힌 문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원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평안남도 용강군 주서 습격 사건을 통해 북한 사회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북한 한전은 7명을 사살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임을 밝혔죠. 당시 김정일 정권의 세습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남기며 모습을 감췄는데요. 이 조직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6년 중국 북한 국경지대에 근무하는 북한군 병사를 습격하면서 이들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괴한들의 습격을 당했다고 말한 이들 북한 경비대원들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정체불명의 조직이 돌을 들고 나타나 자신들을 둘러싸고 폭력을 가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일부 경비대원들은 이 폭행으로 인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인민군 습격을 감행한 이 조직들은 무고함을 암시하는 글거를 남기고 벼락같이 모습을 감췄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들 조직의 흔적을 잡기 위해 대규모 수색은 물론 엄청난 액수의 현상금을 걸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난 사라진 이들 조직은 그 이후로 다시 모습을 감췄죠. 그런데 이번 폭탄 테러를 통해 수면 위로 비상할 것입니다. 이미 90년대부터 김씨 일가를 향한 암살 시도와 반체제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요. 크고 작은 건수만 합쳐보면 알려진 것만 해도 10건이 좋게 넘어갑니다. 87년 한북 화순에서 군용 열차 폭파 사건이 일어난 것이 가장 대표적이며, 대규모 군중 폭동을 틈타 고위 간부를 암살을 요구했던 일도 벌어지면서 북한 고위층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존엄 역시 이러한 테러 위협에 자유롭지 못했죠. 2014년 중반부터 2016년 초까지 북한판 11.6을 계획하려는 반체제 운동을 한국 국정원이 뒤에서 지원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이 계획은 좌초되었다고 하지만 암암리에 북한 김정은을 없애려는 노력은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직접 반체제 운동을 조직해 오랜 기간 동안 북한 보위부의 감시를 피해 테러까지 감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많이 등을 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궁화라는 조직의 이름 아래 많은 이들이 모여 김씨 일가 지배체제를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주간지 슈칸 겐다이의 곤도 다이스케 특별편집위원은 북한 최고 존엄을 암살 시도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하다고 지적하며 20년 전 조직의 이름을 대며 지금도 활동을 하는 것은 북한 고위층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실제로 북한 내에 힘있는 유력 인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조직이 오래 명맥을 이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테러 조직원의 정치 역시 금방 절도 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공화는 그러한 일이 없었죠. 대동한 김정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 김정은 조직을 사로잡기를 원하며 집과에 들어간 상황. 김혜정 역시 남조선의 간악한 사주를 받은 분란 분자라는 표현했으며 조직의 수뇌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쉽게 조직원을 사로잡았어도 되지만 민심도 돌아선 가운데 이제 비밀 조직을 북한에서 잡을 사람들이 과연 존재할까요?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는 이 두 조직이 김정은 암살의 성공의 압제에 빠진 북한 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북한 정권이 제발 무너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켜서 감사합니다.